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편집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그리고 기능들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타임라인에 여러 가지 클립을 가져왔고요. 많이 쓰는 기능들을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화살표 좌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초 단위로 움직이게 돼요. 위쪽에 보시면 타임 코드가 있잖아요.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누르면 이렇게 1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끝에 보이는 00은 프레임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숫자는 1초 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1초 단위로 움직이고요. Shift 키를 누르시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키 좌우를 누르면 이렇게 1프레임씩 움직입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다시 1초씩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 위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로 트랙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커맨드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고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요.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요.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게 되면은 줌인 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재생 헤드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 줌인 아웃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휠을 돌리게 되면은 클립의 크기가 변경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특히 이 기능은 오디오 클립 때 많이 쓰게 돼요. 왜냐면 이 오디오 클립의 파형을 봐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오 파형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게 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줘서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마우스 포인트가 지금 비디오 영역에 가 있으면 비디오 클립만 영향을 받는 거고요. 오디오 쪽에 가 있으면 오디오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휠을 돌리게 되면은 비디오 클립 영역에 있으면 이 비디오 클립의 위아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디오 영역에 있게 되면은 오디오 부분을 이렇게 위아래를 이동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요. 자, 마우스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이 타임라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생 헤드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위를 돌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임라인을 좌우로 이동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확대된 상태에서 Shift Z 키를 누르면 모든 클립들이 이 타임라인에 한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다시 눌러주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하나 화면에 들어왔다가 다시 눌러주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편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 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컷이겠죠. 자르고 지우고 뭐 붙이고 이런 작업들일 텐데요. 이 작업을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를 해요. 그거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여기 있는 클립을 지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잘라내고 클립 선택하고 지울 수 있고요. 지우게 되면 갭이 있으니까 갭을 누르고 다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백스페이스 키나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갭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잘라내는 작업 동작 하나, 클립 선택하는 동작, 지우는 동작, 갭을 선택하는 동작, 또 지우는 동작, 되게 동작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좀 편히 하라고 잘라낸 다음에
리플 딜리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 갭도 제거해주는 동작을 한꺼번에 해주는데 이렇게 안 하고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저는 단축키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키 하나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QW에다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자, Q를 눌러주게 되면은 보이시죠? 트림 스타트, 트림 엔드. 이쪽에 원하시는 단축키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저장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트림 스타트 엔드는 이런 식으로 갭이 남게 됩니다. 그럼 또 갭이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단축키로 저는 설정을 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지워주고 바로 갭도 메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역시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리플이라는 항목에 end to playhead, start to playhead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네, 이렇게 갭이 안 남고 바로 제거한 다음에 갭까지 메워주는 한 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지워주고 할 수도 있고요. 잘라내고 리플 딜리트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내고 한 번에 잘라낼 수도 있고 이 모든 작업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즐겨 쓰던 방법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끝부분을 제거하는 거는 지금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가운데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빠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빈치 리졸브가 생소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편집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실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 부분 지워주고 이렇게 붙여 넣어주고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도 클립의 양 끝은 이런 식으로 제거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기능으로요. 그런데 가운데를 제거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거하고자 하는 곳에 in, out을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신 다음에 이 타임라인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은 in, out이 잡힌 이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만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갭이 남아 있죠. 만약에 이 갭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리플 딜리트를 눌러 주시면 갭이 지워지면서 동시에 갭이 외워지게 되는 거죠. 인아웃점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세요. 인아웃점을 활용하면 좋은 게 지금은 제가 지금 이 클립의 가운데를 지웠는데요. 예를 들면 이 클립의 중간 이 부분부터 이 클립의 중간까지를 만약에 제거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딜리트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네, 이 부분이 제거가 되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갭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리플 딜리트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됩니다. 자, 리플 딜리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단축키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Shift 2키로 설정을 해 놨는데요. 다른 사람의 단축키를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편하고 자주 쓰는 단축키를 본인이 손이 잘 가는 그런 단축키로 설정을 하시면 되시니까 남의 단축키를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본인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in, out점을 설정을 해서 하는 방법은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in, out점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in, out점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왜냐면 뭘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아웃점은 한번 없애면 다시 인아웃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는 게 마커인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작점에다가 마커를 하나 찍고요.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마커를 만약에 듀레이션을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커는 편집할 때 전혀 방해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고요. 마커는 지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인아웃처럼 사라지면 다시 인아웃점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리한 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마커는 마커지 인아웃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마커를 인아웃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커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이쪽에 보시면 Set in and out from duration marker라고 있습니다. 저는 단축키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마커의 듀레이션만큼 in, out을 바로 잡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에 인아웃으로 잡아놓은 부분만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마커를 지우고요. 지금 이 여성분이 지금 아이패드 하는 영상을 이 위에다가 올려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인아웃점은 굉장히 유용한데요. 마찬가지로 이 마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Set in and out from duration 마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커의 듀레이션만큼 인아웃점을 잡고요. 이 클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Place on Top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죠? 이 길이만큼 이 해당 영상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좋은 기능이고요. 굉장히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꼭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인아웃을 잡아서 클립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인아웃점에 이 해당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인아웃점을 마커와 함께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설정을 해 놓으시고 하시면은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때 주의점은 있습니다. 그냥 빈 공간에 해주시면은 안 되고요. 마커를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를 눌러 주셔야 인아웃점이 생성이 됩니다. 그 점은 알아두시고요.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플레이스 온 탑을 해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축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플레이스 온 탑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단축키를 설정하셔서 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인설트도 있고 오버라이트 있고 리플레이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플레이스 온 탑을 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 클립에 여기서부터 인아웃을 잡아서 여기까지 쓴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트랙에 구분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클립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이쪽에 락을 걸고요. 이쪽 부분에 락을 걸고 다시 인앤아웃을 잡은 다음에 제거를 하게 되면은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클립은 보존이 된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클립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또 손을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클립을 바로 지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클립 위로 트랙 위로 올려서 이렇게 클립을 올려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기능은요,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옵션 Y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재생 헤드바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모든 클립은 선택을 해주고요. 커맨드 옵션 Y를 누르면 재생 헤드바 이전의 클립을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냥 Y를 누르면요, 지금 V1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V1 트랙에 있는 클립들만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이후의 클립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커맨드 Y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V1 트랙에 있는 클립들만 이런 식으로 재생 헤드바 이전 클립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동시킬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편집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종종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